녹화했는데 왜 녹화부터 안 누를 걸 똥. 안녕하세요. 팬TV 엘리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후한 말, 황제를 보좌하던 10명의 황관이 있었습니다. 욕같이 들리는 십상실. 황관의 손에서 조정이 늘어나면서 보정부패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던 거죠. 국정의 기강이 무너져 있었어요. 정치가 개판이면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겠죠. 나라가 개판이면요, 되게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주변이 시끄러우면 뭔가를 믿고 싶거든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예언 같은 거 믿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장각이라는 사람이 내가 조정을 장악하겠다 해가지고 태평도라는 종교를 창설을 해요.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왜 황건적의 난이라고 불리게 되냐면 그 난에 참가했던 백성들이 머리에 노란색 띠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건적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는 이때 거병을 모집하고요. 유비, 관우, 장비는 복숭아꽃이 핀 화원에서 보원의 결의를 맺으면서 형제의 의를 맺고 의병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난이 진압이 되죠. 근데 그럼 뭐예요? 이미 중앙 조정은 개판이니까 수도에서 이제 지방들에 대한 통제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황제였던 영제가 죽게 되고 대장군 하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조정의 실권을 잡겠다. 그래서 십상시를 밀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 지역의 군벌들을 도성으로 소집을 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십상시한테 당해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량의 군벌 중에 동탁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얘가 낙양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그 군사들이랑 같이 실세를 잡아버렸네? 그래서 진료왕이라는 사람을 새 황제로 추대를 해요. 그리고 그 왕의 뒤에 자기가 서서 이제 온갖 난리 부르스 기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조정에 있던 조조가 가 설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동탁, 토벌, 경문을 각 지방 제후들한테 뿌리게 되고 제후들의 연합 세력이 구축이 돼요. 땅에 떨어진 조정의 기강을 다시 세우자. 그런 걸로 연합군을 구축하게 되고요. 바로 여기서 관우의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게 돼요. 그때 되게 유비 삼형제한테 무시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얘네가 뭐 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손찬이라는 인물한테 의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공손찬이 연합 세력 구축을 할 때 그냥 약간 스키다시처럼 얘네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안에서 되게 얘네 형제가 듣보잖아요. 듣보 취급을 받으니까 이제 관우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술 한 잔을 받아놓고 이 더운 술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다 이래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형님이 무실당해? 이거 내가 해오면 너네 형님 무시하지 마. 근데 진짜 했네. 사랑해. 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근데 여포가 유비 삼형제의 싸움에서 패해서 도주하게 되고요. 이때 동탁은 수도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를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좀 하방에서 한 세력 한다는 군벌들이 모여있잖아요. 얘네 모이면 뭐 하겠어요. 이제 기싸움 해야죠. 근데 이때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손견이라는 인물이 우연치 않은 기계로 낙양의 오물 안에서 옥새를 발견하게 돼요. 옥새, 전국 옥새요. 전국 옥새는 이거 완전 사기템이에요. 사기템. 그러니까 그 손견이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어요. 다른 야심을 품게 되고 강동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계기로 모였던 연합군들이 다 이제 뿔뿔이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관할 지역에서 새를 키우기 시작해요. 분흥할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장안에서는요, 초선님의 활약으로 동탁과 여포 사이가 갈라지게 돼서 동탁은 결국 여포에게 그리고 여포는 중원으로 쫓겨나게 돼요. 원소란 인물이 있는데 하북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지배자 공손찬이랑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승리를 해요. 그래서 기주 일대가 원소의 손아귀에 떨어집니다. 이때 조조가 그 동탁한테 끌려갔던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헌제거든요. 헌제를 다시 원래 수도였던 낙양으로 다시 맞아들이면서 그의 병풍처럼 서가지고 조정의 실권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거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새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피 튀기는 쟁탈전이에요. 쟁패전이죠. 하북의 사세오공 명문가 출신의 원소, 손책에게 옥새를 얻게 된 남양의 원술, 그 다음에 산동의 조조, 소패성의 유비, 강독의 손책, 이들의 쟁패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조조가 이제 천하제패를 하겠다는 야심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까 언급했던 군웅들을 하나하나 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책에게서 옥새를 뺏은 원술이 수춘성에서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조조가 가만히 보겠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네가 무슨 황제야. 조정의 떡하니 진짜 황제가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야 했는데 네가 황제야? 그래서 가가지고 밀어버리고 여포가 서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주에 있던 여포도 저지시키고 또 자신의 아버지를 그때 당시 서주 태수 때문에 연관이 돼서 자기 아빠가 죽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해서 그때 아주 서주를 밀어. 서주를 민 게 뭐냐면 서주 안에 있던 사람을 다 죽여요. 뭐 아무튼 다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뭐 과거 원한을 정리하고 또 이제 좀 지방에서 좀 깝친다 좀 그런 애들 가가지고 밟아주고.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전국 옥새가 마침 또 조조한테 돌아가네요. 조조는 이제 점점 힘을 엄청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원소가 하북에 공손찬을 밀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조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북 일대가 원소의 소나기에 떨어졌으니 그 다음으로는 타겟이 어디일까? 어디냐면 바로 조조가 있는 중원이거든요. 중원으로 밀고 들어올 거예요. 100%. 왜냐? 그때 당시 중국의 대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던 게 중원과 하북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지역을 먹으면 중국이 그냥 거의 점령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부산을 점령한 셈이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되게 운명의 라이벌적인 관계거든요. 원소는 어떤 인물이냐면 조상수저가 있는 사세 오공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조상수저의 빛이 어디서 또 이렇게 나오냐. 원래 이렇게 진짜 부자는 숫자로 증명하잖아요. 여기서 조조랑 원소의 라이벌전이 붙으면서 삼국지의 3대 대전 중 하나라고 불리는 관도대전이 터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70만의 원소 대군이랑 7만의 조조 대군이 다이다이를 뜨는 거예요. 10배 차이. 원소의 부상 수저가 어느 정도인지 다 멋있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빨리 끝나지가 않아요. 뭐 한번 팡 터뜨려서 뭐 저녁을 속대밭으로 만들면 며칠 안 걸리겠죠. 근데 옛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 계절을 거쳐서 하는 전쟁을 하거든요. 어쨌건 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조조가 잠깐 허도로 돌아와요. 허도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독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독살 계획당을 발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 그냥 줄줄이 굴비 역대 잡아가지고 보는데 유비가 있네? 어떻게 하겠어요? 밟아야죠. 밟으러 가야죠. 그때 당시 또 유비가 서주목으로 있었거든요. 서주목으로 20만 대군을 몰고 가요. 그래서 와장창 깨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관우 에피소드가 한 번 더 나와요. 서주 안에 합의성이라는 곳에 유비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고 관우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조조군이 몰려오니까 관우가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같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조조의 우산 아래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조조는 평소에 관우를 되게 흠모해왔거든요. 관우의 그런 활약상, 인품 같은 걸 듣고 탐을 내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여포한테 뺏었던 그 적토막까지 바치면서 오만 사탕 발림을 하지만 유비 바보, 관우는 흔들리지 않아요. 조조의 원웨이 러브는 이렇게. 근데 이후에 유비가 하북의 원소한테 의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조조를 떠나게 되는데요. 조조는 이걸 허락을 해줘요. 원사이드 러브. 근데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냐면요. 관우의 오관참육장 흔히 관우의 오관 돌파 조조가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 지키고 있는 장수들 다 카톡방 초대해가지고 야 관우 가니까 잡지 말고 보내 이게 안 되잖아요. 연락이 안 닿은 거야. 그러니까 관우는 그거를 전력 투구로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장수들의 머리를 탁탁탁 베면서 유비한테 돌아와요. 이게 진짜 사랑의 힘. Power of love. 진짜 이건 유비 바보야. 왜냐면 조조 밑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조가 서주를 쳐가지고 삼형제가 사발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뭉치게 되고 이때 조훈이란 인물이 유비의 세력 아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강동에서는요. 송책의 뒤를 이어서 손권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강동의 주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손권은요. 무려 19살에 새로운 강동의 시기때를 열기 시작해요. 관도대전은 어떻게 끝나면요. 조조의 10배가 넘는 병력으로 다이다이 떴던 원소가 져요. 그래서 자기 군량을 모아놨던 곳이 불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원소를 꺾은 거죠. 조조는 드디어. 그럼 이제 뭡니까? 하북과 중원이 조조 손에 떨어졌네? 이제는 천하제패 앞에 누구 남았어요? 아까 언급했던 걔네들 중에서 원소 쳤죠. 형주의 유표, 유비, 그리고 강동의 손권. 관도에서 이제 한창 피 튀기는 라이벌전이 벌어지고 유비는 연암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서라는 장군을 통해서 제갈량을 소개받게 돼요. 삼고초려 제갈량 아시죠? 제갈량을 통해서 천하 삼분지계, 천하 삼분론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위촉 오 세 나라의 아이디어는 제갈량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당냥벌의 영웅 조자룡의 스토리가 등장하죠. 인간 블랙홀 유비를 향한 영웅들의 에피소드. 그때 당시 형주의 유표에게 또 유비가 의거해 있었거든요. 유표의 사후 이후에 안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조조의 소나기에 형주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형주에 있던 수십만의 백성들과 함께 강릉성을 피난길에 유비가 오르게 돼요. 근데 조조가 추격대를 붙이겠죠. 다 잡아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조자룡은요. 유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 찍으면서 이제 일당 100이 뭐야 일당 1000은 될 것 같은데? 대군 속에서 막 어린 아두, 그 유비의 아들이거든요. 어린 아두를 이제 품에 이제 안고서 형을 베면서 막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생성을 하면서 이제 출격해서 유비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를 놓쳤지만 형주를 손에 넣었잖아요, 조조가. 그래서 셋불도 당김에 빼자 이런 심정으로 강동의 송건한테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나에게 맞서거나 아니면 항복을 하거나. 유비는 송건과 연합해서 조조와 다이다이를 떠오기로 결전의 의지를 굳히게 되고 장강을 사이에 두고 조조의 100만 대군과 송건과 유비의 5만 연합 병력군이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조조의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 대목에서 감이 좀 오시죠? 원소랑 처음에 다이다이 뜰 때 조조의 대군 7만이었어요. 지금 100만 대군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 3대 대첩의 하이라이트, 적벽 대전의 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평군의 책사였던 주유의 화공법으로 인해서요, 쇠사슬에 묶여있던 조조의 선단이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조조의 100만 대군은 시체가 돼서 온 강을 뒤덮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강을 채워서 흘렀던 것은 물이 아니라 조조 100만 대군의 핏물이었다고 묘사를 하는 장면이 있죠. 이 대전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조조의 천하통일은 꺾여요. 좌절된 거죠. 그리고 유비는 형주 탈환에 성공. 근데 이 형주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적벽대전 파트너였던 송건이랑 주유랑 적을 지게 되거든요. 이 형주라는 곳이 전쟁 승리의 전리품 같은 거였어요, 형주. 근데 그거를 같이 했는데 유비 혼자 먹으니까 이제 서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비 측 제관량이랑 송건 측 주유의 지모전이 오가게 되다가 주유가 계속 제관량한테 물먹고 화병 도져서 죽고요. 새로운 임무를 청구하는 와중에 송건이 방통이란 임무를 팽하게 돼요. 근데 이 방통이 유비에게 넘어가면서 유비는 천하의 두 기재, 봉용, 제갈량, 봉추, 방통을 양쪽에 날개로 달게 되는 거죠. 이제 삼국지에서 유비가 되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덕이 너무 좋아요. 현덕 유비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로열티가 엄청나요. 봤죠? 관우. 죽던 살던 그냥 간다니까요. 자기한테 지금 눈앞에 이익과 모든 게 보장돼 있어서 다 버리고 간다니까요. 조자룡 100명, 1000명이 무섭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위해서 자기 목숨들이 두렵지 않은 인물들이야. 어쨌든 그런 면에서 유비는 정말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양 날개를 달고 유비는 서촉 정벌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조조는 서촉에 인접한 한중이라는 곳을 평정하면서 위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서촉을 정벌했잖아요, 유비가. 그래서 이제 조조가 점령하고 있는 한중을 뺏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조조도 대군을 일으켜서 한중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오게 되거든요. 이때 전투에서 계속 연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조가. 심지어 조조는 화살을 맞기도 해요. 결국 이러한 거듭되는 연패 속에서 조조는 한중을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 되죠. 기세가 약간씩 기우는 게 보이기 시작하시죠. 이제 형주, 서촉에 이어서 한중까지 차지한 유비는 스스로 한중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천하는 조조, 손과 유비에 의해서 진짜 3분이 되게 돼요. 위, 조, 오. 노숙이라는 인물이 송건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뒤를 이어서 오나라에 대도독이 된 여몽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형주성을 지키던 관우를 쳐서 빼앗겠다는 계략을 이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관우는 이 계략에 걸려 들어서요, 결국 오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참수당하게 돼요. 냉강. 그리고 관우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조도 병세가 계속 깊어지게 되다가 결국 깨게 돼요. 조조도 죽게 되죠. 서서히 삼국 시대를 열었던 인물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제한테 자리를 선양받아가지고요,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조조는 스스로는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400년 동안 이어져던 한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듬해 한중왕 유비는 한의 부흥을 내세우면서요, 스스로 초계 황제에 오르게 되고요, 손건도 오나라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오황제에 오르게 되니까요, 천하에 황제가 셋이 돼요. 쪽제의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고자 오정벌을 준비하지만요, 출진 전에 하필 장비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럼 한날 한시에 죽자고 동원의 결을 맺었던 형제가 벌써 둘이나 죽었죠. 그래서 머리가 냉글 돌게 된 유비는 제갈량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군을 이끌고서 오로 쳐들어갑니다. 3대 전투의 피날레, 이릉 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유비는 오나라 명장 육손의 흉공 앞에서 불에 타는 정군을 바라보면 참패를 인정해야 하겠죠. 오나라에 이제 육손이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유비의 군대는 완전 참패를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유비가 병사를 하게 돼요. 유비의 아들 유선이 초계 새 황제로 추대가 되고요. 이제 삼국지 시대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서 남은 네임들은 제갈량밖에 없죠. 제갈량은 책임감을 가지고 북벌에 박탈을 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갈량이 이끄는 촉군이 노장 조자룡과 함께 연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근데 그 촉군 중에서 마속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복종으로 인해서
사마의에게 참패를 당해가지고 후퇴를 당해요. 그 후에 총 6번에 걸쳐서 북위 정벌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촉 조정이 되게 제갈량한테 비협조적이었어요. 풍 하면 짝이 돼야 뭘 하는데 뭐 안 되니까. 그리고 사마의 때문에 번번이 뜻이 꺾이게 됩니다. 결국 북벌 수행 중에서 병이 얻어가지고 형년 54세로 명을 달리하게 돼요. 제갈량이 죽고 나서요. 제갈량의 북벌을 방어해냄으로써 입지가 강해진 사마이가 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의 맏아들 사마사가 실권의 지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5의 손권도요. 70살의 일기로 명을 달리하게 되고요. 사마씨 일족은 263년 사마소대의 촉한을 멸망시키고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라는 사람은요. 2065년에 위나라의 황제를 압박해서 진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삼국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지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줄인다고 줄인데 이 정도니까 양이 되게 방대한 걸 아시겠죠? 그래서 유비의 삼형제는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요. 조조도 이루지 못했던 삼국 통일은 다른 인물에 의해서 다른 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삼국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되냐면 진수라는 인물이 쓴 정사 삼국지랑요.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이에요. 제가 리뷰를 한 건 이제 소설 삼국지연이고요. 정사는 뭐냐면 이제 정말 역사책이라고 보면 돼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다루는 책이 정사고요. 연의는 소설이에요. 소설. 읽으시기에는 삼국지연이가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리뷰한 거에서 흥미를 얻으셨다면 읽어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리 소설이어도 그 안에서 보는 그 첨예한 각을 세우면서 대립하는 그런 정치적 세력들의 격투, 격전 되게 흥미롭거든요. 이 정도에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코멘터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